이어지는 시간은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요. 건설사들의 특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아파트 물량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 특화 전략으로 승부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에 어떤 특화들이 적용되고 있는지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건설사 특화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특화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화 전략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은 핏사이징이라는 건데요. 핏사이징이라는 것은요, 불필요한 주택 규모를 줄이면서 알맞은 규모나 공간의 크기를 확보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견본주택에 가보면 왜 과거에는 이렇게 짓지 못했지?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평면이나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나 교육 시설도 입주시켜서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인 기준 최소 33제곱미터 공간이 있어야 최적의 주거 환경을 갖춰진다라고 보고요. 이런 환경을 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핏 사이징. 네. 이게 근데 처음 들어서 그런지 정확히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간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주택형이지만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더 넓게 보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0평대 아파트인데요. 포베이로 구성을 하거나 알파룸이나 다락방 이런 걸 통해서 공간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좀 특이한 게 전용 면적 60에서 79제곱미터 사이에서 여러 가지 틈새 평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평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설계를 통해서 아파트들이 굉장히 높고 공간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는 공간이 아예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간 효율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들 관심이 정말 높아졌겠네요. 네, 맞습니다. 틈새마다 공간 효율성을 높은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다양한 평면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단일 평면으로만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61에서 80제곱미터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평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65, 64, 80, 81, 82 이렇게 굉장히 틈새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죽은 공간을 없앨 수 있도록 틈새마다 건설사들이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런 틈새 평면들이 상반기에 6,800가구가 공급됐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13,900가구가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100%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런 특화 설계가 청약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특화 설계로 인기가 높아진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틈새 평면을 노리고 분양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난 4월에 반도건설이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반도유보라 6차 같은 경우가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72.78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제곱미터까지도 신경을 써서 틈새 평면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보면요. 알파룸도 만들었고요. 주방 팬트리, 포베이 설계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일부 저층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공간도 제공을 하고요. 다락 공간이 주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락 공간도 직접 보고 왔는데 아파트가 1층에 있고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다락방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넓은 공간을 누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다락 공간 같은 경우에는 3대가 복을 받아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아무래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좀 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에 건설사들이 이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특화 설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돼서 뭐 살인까지 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분들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그 건설사들이 벽 두께를 높게 하거나 천장 층고를 높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층간소음 완충제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바닥 층격음 차단 구조를요. 두께를 20에서 30mm 정도로 굉장히 높게 하고 또 소재도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써서 그 층간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적용을 하고 있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층간소음 차단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특허 등록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앞다퉈서 이제 특허를 내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자녀를 둔 그런 가정에서는 층간소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소유자들한테 정말 인기가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 굉장히 잘 적용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현대건설이 광주 광산구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층간소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를 적용을 했는데 뭐 45대 1이 나올 정도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이제 분양한 지난 5월에 롯데건설이 분양한 서울 양천구 목동 이제 마이에스트로 같은 경우에도 그 층간소음 저감 설계 기준을 도입을 했는데요. 롯데건설이 이제 층간소음과 관련한 특허를 내서 이 단지에 적용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수요자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점점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좀 네. 드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특화 전략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건설사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평면 개발인데요. 사실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평면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3베이 대신에 4베이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비슷한 공간이지만 같은 평면이지만 넓어 보이는 구조로 평면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평면 기술이라. 예를 들어주면 좋겠어요. 실제로 신평면 기술을 도입한 건설사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평면 플랫폼인 D하우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요즘에 가변형 벽체라는 걸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변형 벽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에 있는 벽이 아니라 벽을 맘대로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방 구조가 딱딱 나눠져 있어서 벽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이제 선택을 하면 방의 개수라던가 거실의 크기까지 청약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견본주택에 가보시면 가변형 벽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벽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설치해도 되고요. 아니면 유리벽으로 설치해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서 이제 건설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맞춤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기존 주택의 어떤 개념이랄까요? 관념? 설계도를 완전히 뒤집은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상적으로 여기는 방,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과거에 이제 똑같은 평면이라면 요즘에는 이제 베이의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벽을 옮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리고 요즘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84제곱미터 하면 방 3개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녀를 낳는 분들이 이제 뭐 1명 낳은 분들도 있고 2명 낳은 분들도 이렇잖아요. 그러면 굳이 방을 만드는 것보다 거실을 넓히는 게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벽을 차라리 없애고 거실을 넓게 쓰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바꿀 수 있도록 건설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단층형 말고 복층형 평면에도 이 신평면이 도입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복층에 대해서 로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단층 평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서 2층 구조로 복층으로 쓰는 아파트입니다.
레미안 아틀리하우스가 이 복층 평면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에서는 뭐 서재나 뭐 침실을 활용한 이런 서택형 공간, 한정된 공간에 그쳤다면 이 아틀리하우스는 층의 분리를 통해서 공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2층에 이제 따로 방을 설치를 해서 공간을 더 넓게 확보를 하고요. 또 층간의 소음을 없앨 수 있도록 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그 복층형 평면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게 복층형을 신평면 개발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 한 집에 두 가구가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한 집에 두 가구 사는 집도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복층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뭐 독립적으로 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보고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 지난 6월 달에 흑석동에서 롯데건설이 분양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아파트냐면 부분 임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부분 임대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평형대 아파트를 20평과 10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세대가 사는 겁니다. 기존의 30평형 아파트가 한 세대에 살았다면 이거를 벽으로 막아서 두 세대가 사는 건데요. 20평 아파트에는 뭐 주인이 살고요. 뭐 10평대 아파트는 그러니까 세를 주는 겁니다.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어떻게 주변 안에 시설은 어떻게 분리가 되냐라고 봤더니 문도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공간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주방이나 화장실, 뭐 욕실 이런 것도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가구들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보장할 수 있고요. 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보증금에다가 월세도 받을 수 있어서 임대 수익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후에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딱히 투자하기는 어렵고 이러신 분들이 이 부분 임대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부분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보다 임대 수익을 훨씬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정말 놀라운 특화 네. 전략이 정말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네. 학군, 네, 교육, 학군 중요하죠. 네, 네. 그렇죠. 그 관심을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실제로 맹물풍이 상당히 불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같이 교육 열기가 뜨거운 나라도 좀 드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어머니들의 교육 열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뭐 서울에서 뭐 강남, 대치동, 뭐 파락군 여기를 가야만 뛰어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곳은 아파트 값이 굉장히 천정부지로 치솟고 또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단지 내에 교육시설을 유치해서 교육 프리미엄이 나올 정도로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단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교육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수 교육 환경 지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곳이 대치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서울에서는 대치동, 강남 파락군 아니면 뭐 목동 이런 지역이 굉장히 그 서울 그 교육 환경에 특화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교육 환경이 이제 너무 이곳은 뜨겁다 보니까 아파트 매매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전세가도 굉장히 높아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방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그런 뭐 대치동 엄마들을 비롯한 다양한 부모들을 사로잡을 만한 그런 특화 전략도 건설사들이 내세웠을 법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특화를 단지에 적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입주민에게 엄마들은 교육을 받고 싶고 또 좋은 아파트도 살고 싶은 그런 두 가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뭐 반도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강남 대치동 명문 학원과 전체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남 학원가에 있는 강사들이 이곳에 와서 같이 강의를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학원에 유치를 시켰는데요. 유명 스타 강사를 섭외해서 입주민들에게만 또 수업을 하기도 하는 그런 특화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지들은 어떤 단지들이 있나요? 일단은 최근에 분양한 단지들 중에서 교육 특화를 가장 많이 적용을 한 게 동문건설인데요. 평택 신촌지구에서 분양한 지제역 동문 굿모닝 힐스 맘시티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맘시티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수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대치동 명문 학원타운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상가를 분양하는 그 단지 내에 그 상가 대신에 학원가를 그 안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타운도 조성을 하고요. 또 학원가 옆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실도 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실제 지금 유명한 강사진이 직접 이곳에 내려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문건설하고 뭐 대치동 명문학원하고 같이 MOU를 맺어서 2년 동안 동문건설의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비 네. 지원도 준다는 네네. 얘기군요. 아, 근데 이제 아이디어는 뭐 독특하고 참신한데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까? 네, 요즘 이제 그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멀고요. 반도 같은 경우에도 동탄 이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직접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기엔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중에서도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의 시설뿐만이 아니라 교육 환경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개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 말고 지방에서도 이런 특화 전략들이 도입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이나 이제 뭐 경기도에 한정이 돼 있었다면 요즘에는 지방까지도 이런 서비스들이 내려갔습니다. 특히 지방에는 이제 영어를 위한 영어 특화 서비스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에 경북 칠곡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YBM하고 영어학원하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강사가 거주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고요. 또 이외에도 천안시티 자이 같은 경우에도 GS건설이 충남 천안에 영화 특화 어린이집을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수도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남 8학군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면 지방에는 영어를 교육받을 수 있는 곳도 적기 때문에 건설사에서는 이런 점을 노려서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교육 특화는 쏠깃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교육 특화 말고 또 어떤 특화 전략이 있나요? 일단은 요즘에 이제 가장 또 건설사들의 주력이 뭐가 되냐면 여성들의 마음을 잡아랍니다. 견본주택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보통 이제 여자분이 막 가자고 해서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보통 이제 그 결혼하신 기혼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직접 자기가 살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히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이제 민심을 잡아라가 건설사들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들을 겨냥한 그런 특화 설계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건설사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주방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 머무르는 공간이 주방이기 때문에 주방에 뭐 이제 그 배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하다못해 그 인테리어 같은 뭐 소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건설사들이 되게 눈여겨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건설사에서 내세우는 특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